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요즘에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재벌집 막내 아들인데요.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나요? 송중기 아주 참 나이도 이제 많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기도 잘하고 잘생겼는지 볼 때마다 흡족한 마음은 제가 아마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젊은 남자 배우 보면서도 흐뭇해지는 나이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재벌가의 어떤 암투, 서로 막 이렇게 지분 차지하고 승계 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또 재미 요소인 것 같아서 저도 흥미있게 재미있게 봤는데,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그죠? 서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뭐 드라마의 흥미 요소를 이끄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재벌가라면 이제 뭐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동의 1위는 바로 삼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글로벌 기업이죠. 삼성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 재벌가, 삼성가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저희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선대 회장은 이병철 회장이시죠.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있고, 지금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이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의 사주는 어떻고 이 사주에 대한 특징들은 어떤지 한번 같이 알아보죠. 이병철 회장님, 이제 그 극에서는 이성민 배우가 진짜 막 메소드 연기로 갑자기 막 침에 들리는 그런 모습처럼 막 나왔었는데, 막 그 다음이 궁금해지긴 합니다. 이병철 회장님의 사주를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사주가 편관격이에요. 편관격이고 무토일간, 토가 아주 많고 금으로 그거를 막 땅을 파는 사주입니다. 편관격이라는 것은 위기라는 걸 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개척해야 되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 선대 회장은 진짜 맨 땅을 다 읽어가지고 내가 심어내고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비견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귀한 사주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약간 우리 편관격은 군인 경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만큼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사람들에 대한 질서를 중요시 여기고 가차없이 날카로움으로 쳐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편관격의 특징인데, 그 중에서도 인월이라고 하는 간목의 편관이기 때문에, 무토일간의 간목의 편관이기 때문에 진짜 살성을 지닌 건 아니지만 그러한 역할은 수행하는 분이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즉 여기에서는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굉장히 강한 사주가 바로 이병철 회장의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위기에 도래하고 그것들을 극복해내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겨내서 적을 무찔러서 상대방을 제압해서 내 식구들을 지키는 그런 가문을 이루는 사주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사주에서 재미있는 거는 토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토가 많은 것을 금이라는 걸로 가서 캐냅니다. 이걸 우리가 사주 용어로는 이 소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으로 하는 소토가 아니라 금으로 하는 소토라고 해서 이것을 건설 건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인월의 무토로 땅을 덮고 있을 때 금으로 가서 그것을 재개발한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아마도 이병철 회장님 이 때에는 토목, 건설, 건축으로 크게 부흥을 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러한 구조가 굉장히 잘 있습니다. 이 3대의 사주를 봤는데 다 임수라는 걸로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성 자체가 이미 여기는 그 뼛속부터 기업가 집안이라는 걸 뜻합니다. 병화로 했으면 지위와 신분을 높여서 가치를 상승시키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임수라는 것은 이익, 실적, 경영,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 이 3대의 사주 마찬가지로 이거 다 경영하는 집안이구나 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는데,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같이 사주를 보면서. 특히 이병철 회장님은 편관, 이미 환경이 전쟁터다, 위기다, 어려움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내는 사주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건설, 건축, 토목 이런 것처럼 영역을 확대하고, 그리고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개척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물리치고 적을 제압해서 나를, 그리고 내 식구를, 내 나라를 이렇게 보존하는 그러한 사주는 분명한 것 같네요. 굉장히 귀한 사주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셨죠. 이건희 회장님의 사주를 보니까 관인상생이에요. 아까 아버지랑 이병철 할아버지랑은 좀 다른 건 거예요. 이건희 회장 사주는 관인상생이라고 해서 정도경영입니다.
내부 실속 이 관리 체계를 시스템화하는 것에 아주 포인트를 맞추신 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즉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개척하고 극복하고 상대를 물리치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형태였다면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은 내가 체계를 안정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키고 글로벌하게 만드는 건 거죠. 체계와 질서를 되게 단단하게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관리와 운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님의 사주를 봤을 때 이때는 상관격이라고 해요. 혁신적이라는 걸 뜻합니다. 신문물을 도입한다는 것이고 특히 여기에서 이재용 회장의 특기 혹은 특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연대입니다. 협력, 컨소시엄이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저기랑 합작하는 거, 저기 것과 연계하고 새로운 것과 시도하고 거기에 이 정화라고 하는 기술력, 신소재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사주가 분명한 것 같아요. 이 3대의 사주를 이렇게 나눠서 보니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님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상대를 제압하고 토목, 건설, 건축으로 갔다면 아버지 이건희 회장님의 사주는 체계화시키고 시스템화 만들어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틀을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님의 사주로 봤을 때는 외부랑 협력하고 합작하고 조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업 형태도 이렇게 시스템화를 만든 다음에 다시 외부랑 연대하는 걸 뜻합니다. 뭐 기업 합작도 있을 거고요. 기업을 이제 뭐 M&A도 있을 거고 이런 식의 연대 관계가 굉장히 잘 맞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확장하고 글로벌하게 만든다. 거기에다가 지금 원래 이 이재용 회장님의 사주 같은 경우에는 신소재, 기술력, 전문성, 특화 여기에 아주 특화가 되어 있는 사주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님의 사주 같은 경우는 원래 문과예요. 인문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 인문을 중시하고 교육을 중시하고 지식을 중시하고 약간 그러한 마인드가 있는데 여기가 이게 바뀐 건 거예요. 현장으로 건설 건축으로 이렇게 바뀐 모습. 또 아버지 이건희 회장님의 사주는 정신적이고 창의적이고 사람의 근본과 질서 이런 것들을 또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이재용 회장님의 사주는 신소재, 금융 능력 그리고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사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흐름도 이렇게 바뀌었겠구나. 처음에 일대에서는 토목, 건설, 건축 이런 부분으로 영역을 확장을 했고 2대에서는 시스템화시키고 안정화시키고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고 3대에서는 신소재를 통해서 기술력을 중시하고 거기에 외부와 협작, 협약 그리고 M&A 이런 것들로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를 보면서 야 재밌겠다 싶었다가 그러면 사주는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한번 펴봤는데 이 삼성과의 1대, 2대, 3대의 이런 이 세대의 흐름도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업 가치가 처음에는 건설 건축이었다가 그리고 외부를 제압하고 내 영역을 확보하는 거였다가 2대에서는 안정적인 시스템 기업화를 만들고 3대에서는 신소재와 기술력을 통해서 외부와 합작하고 협력하고 하는 형태로 확대시켜 나가는 거구나 라는 어떤 기업의 흐름들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드라마만큼이나 재미있는 이 3대 삼성가의 사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와서 가고 싶은 1순위 기업이기도 하죠. 글로벌 기업으로서 우리나라를 알리게 되는 뭐 대한민국보다 삼성이 더 유명하게 아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저희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어떤 재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연예인 걱정이랑 재벌 걱정은 하지도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형태로 우리나라가 산업도 더 활성화가 되고 해외에서도 더 유명해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나라로 발전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3대의 사주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과정인 사주혁명 과정에서는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그래서 공부 못한다라는 그러한 어려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 철학, 이 명리학이 단순히 점을 보거나 아니면 운명을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삶을 이해하고 내 환경을 따르고 그리고 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갖춰서 내가 어떠한 나의 객관적인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힌트를 찾게 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이 귀한 공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9월에 시작하는 사주혁명 과정, 여러분과 함께 재밌게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